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윤곽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이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웰킵스 하이텍이라고 예전에 크로버 하이텍이 이름 바꿨는데 그 사이에 또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를 시장에서 막 찾습니다.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몇 점짜리인가요? 실질적으로 고수들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얘기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직전에는 이사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또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실력 발휘를 해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 운영 전략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상무님의 뷰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시장이 심심했죠. 좀 지지부진한, 스물스물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많았었죠. 최근에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지만,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매수도 좀 반가운 연기금의 매수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시장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시장이 다시 좀 힘이 빠지면서 이 7월 3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상승하면서 꽤 많이 상승을 했죠. 38포인트 상승하면서 2600선 넘어서는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락하고 개인만이 좀 사는 그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날짜를 늘려보면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위아래 아무리 레인지 넓게 잡아도 위아래로 50포인트씩, 사실 좀 짧게 잡으면 위아래로 한 30포인트 정도씩 이렇게 움직이는 굉장히 얇아져 있는 박스권의 움직임. 근데 위로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살짝 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기관도 수급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었죠.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수 변동성도 제한적이었고 매수하는 종목의 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매수를 워낙 좀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면은 이 삼성전자는 계속 샀다라는 점, 외국인이 이게 좀 특징적이죠.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면 거래소를 매수하면 삼성전자 같이 매수하고, 거래소 매도하면 삼성전자 같이 매도하는 게 거의 커플링 정도가 코스피 지수와 삼성의 이 매수 정도를 커플링 지수 정도로 따진다면 90%가 넘을 텐데, 최근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삽니다. 이 커플링이 하나도 안 맞죠. 근데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럼 어떤 종목 사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실적은 좋아야 됩니다. 이 실적이 확실히 좋지 않으면 매수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매수하는 종목을 고르고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호조 종목인데, 근데 실적 호조,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 중에서도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 지금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 혹은 4분기 아니면 내년 초에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산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개선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산다라는 점, 그 중에서 종목을 고른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게 실적에 대한 방점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찍혀 있다라는 걸 꼭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근래 들어서 수급의 기준점은 실적이다.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금과 주식 비중 알려주세요. 네, 지금은 현금 대 주식이, 현금이 30이고요. 주식이 70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2,500선대 중반, 2,550포인트가 되면 제가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50
살짝 찍고 올라왔죠. 정말 2,550.02포인트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조금 더 조정받았으면 뭐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좀 더 많이 늘릴 텐데 어찌됐든 2,55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 비중 다시 늘려서 이제 현금 대 주식 이전에는 7대 3이었다면 이제는 75대 25로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약간 조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그 액션 플랜대로 2,500선 갔을 때 살짝의 주식 비중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쪽에서 종목을 바꾸셨을지 신규로 사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종목군들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신 건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종목을 많이 바꾸시지는 않고요. 기존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 LG이노텍 이 세 종목은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 종목이 각각 20%씩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브를 약 한 달 전에 신규로 샀습니다. 엔터섹터 10%까지 기존에는 70%의 주식 비중이었는데 변화 상황하고요. 또 그동안의 핵심 이슈가 나왔다면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세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난 한 주간도 움직임 좋았고 또다시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봐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 외국인의 수급 말씀드릴 때에도 외국인이 국내 증시는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반도체, 특히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를 특히나도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는데 외국인이 방점을 찍고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최근 들어서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최근 한 1, 2주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2주 전에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천억 원대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컨센서스가 지금 9천억 원대까지 나오는 이런 증권사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분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적자를 모바일에서 많이 메꿔주는 모습이 있는데 2분기는 휴대폰, 모바일이 비수기죠. 근데 메꿔줄 모바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 이 얘기는 반도체에 대한 적자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2분기, 1, 2분기 안 좋고 3, 4분기는 개선이 된다라는 게 반도체였는데 2분기가 생각보다 덜 안 좋다라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 4분기는 좋은데 3, 4분기 좋아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데 안 좋은 건 덜 안 좋고 좋아지는 건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이 부분에 외국인은 수급적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진 이 정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3분기에는 또 이 반도체가 빨리 좋아지는데 3분기에는 휴대폰이 다시 나오죠. 이 모바일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데 외국인이 베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7만 원대 초반이지만 7만 원 위에서 자리 잘 잡았죠. 이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초에 사실 5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레벨업해서 6만 원대가 됐고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 중반을 갔다가 다시 7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레벨업을 계속적으로 거듭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에 대한 레벨업은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한 대형 섹터 중에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지난주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지지난주 같은 경우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운수장비의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특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이 세 종목이 모두 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모두의 러브콜을 받은 상황인데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이 실적이 좋은데 계속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좋고 1분기 좋고 2분기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고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아 같은 경우는 판매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기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좋아진다라는데 투자자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대형 SUV, EV9이 출시가 됩니다. 대형 SUV는 전기차가 전 세계에 사실은 전무하죠. 전무한 상황에서 대형 SUV가 출시가 된다라면 판매가 잘 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대형 SUV가 또 잘 팔린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여기서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형 전기차 SUV는 가격이 비싸요. 한 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도 비싸다라는 점, 그럼 매출액도 늘어나겠죠. 가격 비싼 이 자동차들은 마진율도 좋습니다. 그럼 이익도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내도 점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아 같은 경우는 수급 좋고 뭐 실적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9만 원 정도에서 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서 여기서 소폭의 조정 혹은 이 기간 조정,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이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LG이노텍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LG이노텍은 기관이 사랑한 종목입니다.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LG이노텍도 수급적으로 투신과 연기금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33,000원 아래긴 하지만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부분. 2분기도 당연히 컨센서스를 상회를 합니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지만 3분기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성수기. 휴대폰은 3분기가 가장 좋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이 3분기 성수기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포트에서 이번에 이제 제외를 하는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사들이 특히 YG도 그렇고요, 하이브도 그렇고 2분기 굉장히 매출액이 좋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2분기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이 악재가 하나 있었죠. 공정위에서 이게 하도급에 대한 이 하이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왔다라는 이런 악재가 있는데, 물론 이 악재도 하이브엔 좋지 않은 뉴스긴 하지만 포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만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지금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만 원 정도에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횡보할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브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변화가 꽤 있었네요. 기존의 4종목 가운데서 하이브는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3종목은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기존에 20이었는데요. 20에서 삼성전자 25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신규 주식 비중이 5만큼 올라갔죠. 이 5만큼 올라간 게 삼성전자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그러니까 기아와 LG이노텍은 20으로 그 기존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엔터 10이 빠지죠. 그럼 이 10이 빠진 자리에 다른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요. 신규 종목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진 10 자리에 화장품주 중에 대표적인 ODM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한국콜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주가 갈 듯 하다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이 ODM 업체들은 그래도 이 주가가 다른 화장품주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제가 이 방송 앞단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 말씀 많이 드렸죠. 이 한국콜마도 실적입니다. 이 종목 편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인데, 우선은 한국과 중국의 ODM은 분기 최대 매출, 2분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내 ODM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한 20% 정도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ODM 업체 수는 그만큼 많이 화장품 업체 수가 많아지는 만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ODM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이익단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매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이 해외 매출 중국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매우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매출 성장 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실 한국콜마에는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자회사들이 항상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 이제는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단이 늘어나는 모습들, 그러면서 연결로도 실적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하반기에는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을 화장품주 한국콜마를 담아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다음 주 기대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 5% 추가하면서 포트의 4분의 1을 삼성전자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쪽에 기아, 전기전자 섹터, LG 이노텍 각각은 20% 있고요. 10%는 하이브 제외하고 한국콜마를 신규 편입합니다. 하이브는 최근에 공정위 조사 그리고 또 높아진 주가가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로 이 종목 제외하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국콜마 신규 편입했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우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